안녕하세요. 비움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여기는 이제 최은영 작가님입니다. 이번 비움갤러리에서 최은영 작가님을 초대 전시를 하게 됐는데, 최은영 작가님이 초대 전시를 하게 된 계기는 프린트월 전에서 20여 명의 작가님들과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작업이어서 선정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된 것이고요. 해놓고 보니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가여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활동하고 있는 최은영입니다. 지금 그르노블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고 그 프랑스 국내 그르노블 미술대학교에서 석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네. 지금 전시하고 있는 직면하다 시리즈, 이 시리즈에 대해서 그 이야기, 주제, 작가에 대한 말하고자 하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니면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을 하거나 지나갔음에도 계속 어떤 상기되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게 되면 좀 기본적으로 그런 고통스러움을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행동이 되게 본능적으로 좀 내 존재를 지속하려는 어떤 그런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회피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쨌든 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많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피한다고 해결되는 건 사실 아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피하려고 하지만 이게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에 조금 이제 좀 깨닫게 돼서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첫 단계가 이걸 피하지 말고 바라봐야겠다였거든요. 그래서 이 직면하다 시리즈도 제가 피하고 싶은 상황 중에 제일 크게 지금 저한테 적혀 있었던 상황을 제대로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도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런 작업에 대해서 콜라보 작업들을 쭉 진행해 왔잖아요. 네. 이런 작업을 하게 된, 이런 형식을 갖게 된, 아이디어를 갖게 된 계기나, 일단 계기에 대해서부터 얘기해 보죠. 네, 이제 프랑스에 있게 되다 보니까 프랑스 작가나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교수님들뿐만이 아니라 동료 작가들이나. 네, 이제 이곳에서 지내면서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A부터 Z까지 각 알파벳별로 단어를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그런 철학적인 관념과 이야기를 이제 얘기해 주시는 인터뷰 자료가 있거든요. 그 중에 M이라는 알파벳이 이제 프랑스어로 말라디라고 하는데 그게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질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이제 그게 우리한테 어떤 한계랑 제약을 가지고 오지만 오히려 그 한계랑 제약 때문에 어쨌든 삶을 더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저는 어쨌든 제가 항상 피하려고 했고 불편하게 여기는 제 근의 흉터를 좀 떠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직면하는 방법으로 뭘 하면
그리고 어떤 표현을 해서 그걸 같이 한번 바라봐보자라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동료 작가들과 이런 콜라보 작업을 진행하게 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콜라보하는 작가의 선정이나 이런 건 주로 네. 가까이 있는 사람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가 되나요? 일단은 그쪽 시작은 이제 주변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됐죠.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참여 의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친분은 없는데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제 어떤 저희 교수님도 같이 이거 참여해보고 싶다 얘기해 주시기도 했고 이제 작업을 하면 어쨌든 SNS에 노출을 하게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의 지인들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기뻤던 게 사실 그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작업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하고 하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분이 연락이 왔었어요. 작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분하고도 좀 작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류의 사람과 작업하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있나요? 일단은 저는 병원에 계신 분들하고 하고 싶거든요. 환자분들하고. 네. 네, 어떻게 가능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계획은 그런 분들하고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권할 때 이 설득한다든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먼저 의뢰 왔을 경우에는 뭐 서로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가능할지 모를 텐데 작가님이 원하는 사람과 하고 싶을 때는 이게 설득하는 과정이나 이런 이야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사례나 그쵸. 이게 왜냐면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거절당하는 걸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서 일단 그냥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생각으로 이런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하고 싶다 이제 얘기를 하면 뭐 거절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다양한 이유로 본인의 그런 상처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걸 무조건 드러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규칙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힘들면 그걸 표현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쨌든 참여로까지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또 다른 작가들 찾고 다른 사람들 찾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꺼낸다는 거는 참 많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지금까지 작업된 결과로 나온 작품의 수는 얼마나 되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하고 알리고 싶고 기억되는 작업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함께 얘기해 주시죠. 사실 한 작품만 딱 뽑기는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업한 작가들마다의 다 자기의 얘기가 있고 그게 다 제 등에 담긴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선호하는 작업이나 뭐 특정 작업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사실 그 작품 옆에 저희가 다 QR코드 넣어놨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저는 작업하는 과정을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이 시리즈는 그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사실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알 수 없었고 그 과정도 사실 어떨지 알 수 없었는데 의외로 서로 조금 더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저와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치유의 시간을 가져온다라는 걸 분명히 둘 다 작업하는 사람들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게 작업을 하면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막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작업을 하다가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고 작업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아니면 더 디테일한 제 얘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시간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떤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다. 네. 한 몇 작품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지금
총 14작품이 진행이 됐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10작품인 거예요. 네. 총 14작품 진행이 되었어요. 그럼 이 작업은 뭐 계속 이어져서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저는 이거는 아마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작업도 하다 보면은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이 시리즈하고 관련돼서 앞으로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발전될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이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결과물로 보여드려야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진으로 계속 어쨌든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더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지금 앞으로 참여할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퍼포먼스적인 작업을 할 그 작가도 있고, 이제 등에 콜라주를 할 작가도 있고, 이미 진행한 작업이지만 등에 이제 프로젝트를 쏘는 이런 작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음악을 만들고 있는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예. 영상을 두 편을 네. 보내주셨는데 한 작가님에 대한 퍼포먼스더라고요. 네. 그 콜라보 작업을, 그러니까 두 개 비디오지만 저 한 명의 동료 작가랑 작업을 했죠. 네. 네. 이번 주제랑 가장 맞는 작업이 이 영상 작업인 것 같은데 일단 두 편을 선보이게 됐어요. 이제 저랑 같이 작업을 한 작가는 샤자 엘 샤리프라는 이제 이분도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인데 사실 레바논 출신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레바논이라는 나라 잘 몰랐지만 이 친구 때문에 알게 됐는데 굉장히 더 보수적이고 어쨌든 무슬림이 많은 나라이기 종교적으로 이제 무슬림이 많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뭔가 제약이 많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그런 것을 조금 더 극복하고 좀 탈피하기 위해서 몸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저도 어쨌든 몸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나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잘 맞아서 둘이서 이제 콜라보도 영상 작업을 하게 됐어요. 아유, 그럼 콜라보 하면서도 작가님도 배워가는 게 굉장히 많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퍼포먼스 작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언어 없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제스처더라고요. 언어 없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면 지시 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그냥 다양하게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저희가 의도한 대로 보는 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언어가 없어도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매력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퍼포먼스 작업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퍼포먼스는 거의 그 학교에서 과정이 있나요? 사실 학교에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워크숍이나 어떤 아틀리에나 수업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각자 발전시켜서 이제 각자 어떤 작업으로서 풀어내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교수님들은 거기에서 뭔가 좀 필요한 조언을 많이 해주시죠. 뭐 이런 이대로 이런 아이디어로 작업한 작가들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 아니 하면서 뭐 좀 더 자료를 보여주시거나 네, 좀 그런 학교는 좀 그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들이 여러 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또 네. 다른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지금 진행 중인 작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주로 다루는 거 설치 작업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에 갈 수 없어서 조금 더 쉽게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매체로 사진이나 영상을 이제 이번 전시에서는 보여드리게 됐는데 저는 조금 설치 작업을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직면하다 전시에 대해서도 왜 이런 전시를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제가 겪었던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상황을 다시 이제 직면해서 그것을 작업으로 풀어내는 걸 좀 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쭉 진행해 오면서 작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 또는 이제 주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항상 제가 피하려고 했던 상황을 다시 가져오는 것에서 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작업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작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얻게 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니까.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개인적인 작업을 하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도 본인의 이야기를 찾는 것들을 보고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앞으로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도 겪는 어떤 아픔들이 있어 왔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제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사실 프랑스에서는 질병에 대해서 또 다루는 전시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에이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작가들끼리 모여서 또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뭔가를 하는 것들을 보고 좀 저도 그런 식으로 뭔가 더 같은 아픔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적인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그런 작업을 이어가려고. 근데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문화적인 차이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프랑스어를 공부를 하고 프랑스어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모국어처럼 얘기하기 사실 힘들거든요. 정말 그 또 미묘한 차이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너무 달라서 이런 부분이 나한테 되게 당연한데 얘네들한테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되게 놀랬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너네는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문화가 달라도 뭔가 강요하거나 부착하는 게 아니라 너네는 이런 게 있었네 나 잘 몰랐었어 미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거나. 한편으로는 저도 좀 잘 몰라서 실수한 부분도 초반에 있었죠. 되게 사소한 거지 레스토랑 갔을 때부터도 한국 사람들은 바로 자리에 앉아서 바로 주문을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안내해줄 때까지. 약간 그런 거 잘 몰라서 되게 그분들한테 되게 무례한 행동이었더라고요. 약간 그런 사소한 것들도 굉장히 조금 많았었는데 사실 초반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난 한국인인데 뭔가 여기에서 한국인인 것 같지도 않고 한국 가면 또 완전히 한국인이 아닌 조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냥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게 그냥 최은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르면 다른가 보다 뭐 맞으면 맞나 보다 뭐 몰랐으면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런 차이는 좀 많이 줄여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른 이제 얘기를 좀 바꿔서 프랑스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할게요. 먼저 이제 많은 예술하시는 분이나 뭐 작업하시는 분이나 생각하면은 이제 좀 해외에서 활동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활동을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국내가 아닌 프랑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됐는지, 지금까지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또 지금 이게 지금 석사과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부터 프랑스 유학을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저는 한국에서 이제 샌드아트 디렉터로 2007년부터 계속 활동을 해서 영상 작업을 이제 업으로 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는데 제가 항상 모래를 다루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문득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내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쪽은 조금 이제 궁금했었지만 그런 파인아트 쪽
경쟁률이 세지 않나요? 저 경쟁률이 세죠. 네, 솔직히 경쟁률 센데요. 근데 그래도 어떤 사실 한국에서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얘기할 때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성공하는 것만큼 힘들고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더 많은 좋은 수준의 학교들이 한국보다 더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정말 아티스트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학생일 때 뭔가 알아야 될 것들과 또 그거에 대한 도움도 너무 적극적으로 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죠. 경쟁률이 세서 난 프랑스에 가야겠다. 일단은 근데 프랑스에서도 기본적으로 프랑스 아이들이 이제 미대를 가려면 얘네들도 그 바카로레아라고 그런 한국의 수능 같은 게 있어요. 당연히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고 근데 이제 미대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작업들이 그래도 한 10개 이상 정도는 돼야 하고 그리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이 있는데 면접에서 제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작업 보면서 또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정말 모두가 친절하진 않거든요. 정말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그래도 내가 이 작업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있으면 당연히 대답을 할 수 있고 그게 없으면 못하겠죠. 좀 그런 걸로 많이 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온 건 아니라 편입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입생들보다는 조금 더 시험에 대한 압박은 적었어요. 오히려 편입생들이 그동안 했던 작업들과 어떤 이런 발표하는 수준을 보고서 이제 교수님들이 좀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서류도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신입생, 편입생 입학할 때 좀 다른 부분이고 네. 같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학교 중에 수업을 받는 중에 물론 한국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이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냐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특이했던 점, 놀라웠던 점 있으면 좀 소개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수업 방식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쵸 저는 한국 미대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근데 일단은 첫 수업 때 교수님들이 항상 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보내서 이제 어떤 주제로 작업을 할 거다, 뭐 어떤 주제를 다룰 거다 이거를 해주시는데 첫 주제가 그 마르셀 뷰샹의 그 앙파망스라는 그 주제였는데 이제 이거를 할 거다 짧게 보내시고 그거에 대한 그런 레포트를 그 문서를 엄청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첫 수업이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그냥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강의를 듣고 뭐 레포트를 제출하고 또 이런 류의 수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 보내주신 자료를 다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제가 이제 레포트를 써서 준비해서 가지고 갔는데 정말 놀랐던 게 딱 가자마자 시작한 게 자 그럼 이제 프레젠테이션 해봐 이거였어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갖고 온 게 그 주제로 작업을 드셨어요. 저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나한테 뭐 와닿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작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왔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때 좀 굉장히 놀랬고 또 오전 시간 내내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이제 그 수업이 하루 종일 있는 수업인 거거든요.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고 부랴부랴 뭐라도 보여주려고 막 작업을 해서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런 이대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다. 좀 한 달 동안 이런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강의를 들을 걸 생각 물론 강의 중에 미술사나 뭐 현대미술사에 대한 강의, 뭐 철학 강의도 들어야 돼요. 그 수업은 한국이랑 약간 비슷하게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도 계속 작업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때 굉장히 놀랬었고 아마 한 달 동안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도 학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은 걸로 네. 잠깐 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끈기라고 해야 되나 내심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지요. 네. 일단은 근데 조금 여기에서 제 친구들한테도 이제 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근데 좀 그런 게 있죠. 외국인으로서 어쨌든 여기서 지내는 게 물론 프랑스 애들보다는 좀 어렵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많이 느낀 거는 이제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조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조금 사실 교수님 수업했을 때 못 알아듣는 프랑스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으면 항상 교수님한테 메일 보내거나, 이제 저희는 시스템이 교수님하고 1대1 그 rendezvous를 잡아서, 약속을 잡아서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 지금 뭐 전시 활동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네. 나오는데 전시를 어떻게 컨택이 돼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전시 몇 개나 아니면 흐름 같은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사실 정말 프랑스는 예술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지 않았어도 이제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은데, 여기는 공모전이 굉장히 많아요. 갤러리나 이런 곳에서 주최를 하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시작한 거는 그런 공모전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공모전 지원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작업에 전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초반에 좀 선정을 해주시는 갤러리들이 생겨가지고 파리에서 처음 이런 단체전 같은 데 참여를 하게 됐고, 또 그걸 보고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연락을 주셔서 또 전시를 참여하게 된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프랑스에서는 사실 이제 알게 된 갤러리를 통해서 뭔가 또 다른 분들을 소개받아서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그게 선정해서 전시를 하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또 여기서 협회를 하나 이제 친구랑 만들게 됐거든요. 저희들하고. 저희가 이제 벽 뒤의 사람들이라고 프랑스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모여있는 협회인데, 또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초대 협회장이 됐는데, 하여튼 이제 또 단체로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전시에 대한 또 의뢰도 또 오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주변에서도 여기는 좀 그런 게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걸 접했을 때 정말 좋으면 소개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권해주거나, 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좀 더 잘 돼 있지 않나. 예, 제가 뭐 프랑스 갤러리를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전시가 진행되는지 고요. 네. 그럼 앞으로의 프랑스의 활동이나 국내 활동 같은 경우 계획은 어떻게 있나요? 일단은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이제 계속 주로 프랑스에 거주를 하면서 지낼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게 저한테는 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파리에서 전시를 해도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유럽과 나라에서 오기도 하고 하니까, 또 프랑스에서도 뭔가 계속 전시를 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학업을 마치면 조금 프랑스랑 한국은 기회가 된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작품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전시 맡아주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그리고 예술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술에 대한 개념 같은 거, 아니면 그거에 대한 많은 예술가들이 나는 예술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생각, 개념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진짜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예술이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정말로 사람마다 너무나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저한테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저는 제 작업을 통해서 어떤 제 이야기를 전하고, 그걸 보시는 분들과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고 싶은 욕구가 제일 크거든요.
기대한 만큼 고쳐온 적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네. 일단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예술은 그런 종류의 그냥 매체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뭐 작가든 아니 일반 관객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뭐 몇 마디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작업으로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그런 창작 활동이 꼭 예술가들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아이들도 막 낙서하고 그림 그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든 간에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부분들을 표출하는 걸로서는 정말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글을 쓰거나 뭐 낙서를 하거나 뭔가를 만들어 보거나 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사람들한테 정말 뭐 어떤 치유의 순간 아니면 어떤 극복의 순간을 이제 한 번씩은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도 이제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이제 많이 힘든 분들도 많고 일하느라 지치고 이런 분들도 많고 막 이럴 텐데 그냥 어떤 짧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런 행위를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더 많은 작업을 해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작품들을 뭔가 전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싶고 그럴 때도 또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의 만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